미래인 교과서 의문의 변동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법 공부 별거인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의 개념, 의문의 변동의 의미, 의문의 변동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의문의 변동 실전 연습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어려워하는데요. 한자어가 많기도 하고 내용상 암기해야 되는 양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암기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문법의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용어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고 예문 중심으로, 예시 단어나 예시 문장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나 시험 직전에 암기하는 식으로 문법 공부를 진행하면 효과적으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 의문의 변동 단원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문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의문하면 무엇이죠? 의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물과 불, 한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표기상으로도 다르죠? 의미도 다릅니다. 물과 불, 의미가 다른 걸 구별해주는 의문이 무엇일까요? 미음과 비읍입니다. 물불의 의미가 다른 여기서의 미음, 비읍, 이 자음들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의문은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다. 즉, 물불의 단어는 의미가 다르죠.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구별해주는 건 이 단어의 경우에는 미음과 비읍이 해당하더라. 그럼 정리하면 미음과 비읍은 의문으로 보는 거죠. 아, 자음은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겠구나. 자음뿐만 아니라 모음도 해당합니다. 자, 곰과 감 한번 볼까요?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곰과 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오, 모음과 아, 모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리하면 오와 아와 같은 모음을 통해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은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다. 그래서 보통 자음이나 모음 또는 비분절 의문도 해당합니다. 장단음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신체 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장단음으로 의미를 구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문법 요소를 의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의문의 변동을 학습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의문이 뭔데?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 의문의 의미를 알았으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의문의 변동은 뭘까요? 우리가 의문은 정리를 했어요.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한의 단위다. 변동? 변화한다는 거죠. 무언가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말들도 있죠. 정리하면 자음, 모음 이러한 의문들이 특정한 환경, 발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법 내용을 정리할 때 문법 용어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시 단어나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죠. 꽃, 꽃이, 꽃만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이미 발음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낌 왔죠? 꽃 한번 발음을 써보세요.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변화하는 현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시 단어를 발음해보고 발음을 적어보고 표기와 발음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면서 의문의 변동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꽃 한번 발음 기호에 써보겠습니다. 치읓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우리가 치읓과 디귿 소리가 구별이 되나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못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발음기호에 쓰게 되면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죠. 발음을 할 때 받침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음들이 발음에서는 제한적으로 몇 개죠? 7개죠. 7개의 자음으로 발음이 되는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라고 표기하고 이렇게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같은 단어인데 조사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뒤에 이응이네요. 기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첫 소리로 이동해서 발음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연음도 한자예요, 여러분. 이을연이죠. 이어져서 소리가 난다. 음악 시간 뭐예요?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시간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법에는 한자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음이 뭘까? 외우지 말고 이어준다라는 거고 소리. 이어서 소리가 난다? 단어를 보고 다시 정리해볼까? 꽃이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첫 소리로 이어져서 발음이 되는구나.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아주 효과적이죠. 꽃만도 발음해볼까요? 치읓 어떻게 발음이 됐죠? 디귿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동을 거칠까요? 뒤에 미음, 비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디귿이 비음,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가 돼서 발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꽃만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치읓이 디귿으로 교체가 됩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비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디귿 받침이 니은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비음에는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비음, 콧소리라고 불리우는 자음, 콧소리로 내는 자음에는 이응과 니은과 미음이 있습니다. 디귿은 해당하지 않네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요. 꽃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교체가 돼서 소리가 난다. 비음화라고 합니다. 이응과 니은과 미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왜 디귿은 니은으로 발음이 될까요?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면 비음은 좋은 방법이죠. 콧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음 체계표의 기준이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에 따라서 소리나는 자음들을 분류해 놓은 건데요. 세 가지의 비음 중에서 디귿과 유사한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니은, 즉 비음으로 교체되는 걸 우리가 비음화라고 합니다. 디귿이나 니은은 우리가 잇몸이라고 하죠. 잇몸, 치조음, 잇몸 사이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다 라고 해서 치조음이라고 해요. 이응은, 미음은 양순음이기 때문에 니은, 치조음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디귿이 유사한 치조,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 3개 중에 니은이 치조에서 발음이 되는구나. 니은으로 교체되는 걸 비음화라고 한다. 자, 정리해보면 음운의 변동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본 거예요. 음운은 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죠. 그러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것들이 발음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음운의 변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봤죠. 조사가 올 때와 안 올 때 발음이 달라지더라. 즉,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구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연음, 음운의 변동에 등장하는 개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운의 변동 왜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생활에서 발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운의 환경에 따라서 음운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발음해야지 라고 발음하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맞게 우리가 혀에 힘을 덜 들여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추구하다 보니 실생활에서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발음을 다르게 하고 있죠. 즉, 음운의 변동은 발음하기 편하려고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암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떠올려 보고 그러한 현상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음운의 변동을 학습할 때 발음을 직접 해보는 것, 암기보다도 예시 단어를 직접 발음해보고 음운의 변동 현상 원리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 발음하고 개념을 적용해보자.